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부다입니다. 오늘이 25년도 5월 30일 여기는 대구입니다. 오이 모종을 잘 키워 가지고요, 오이 한 포기에 가을까지 최소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수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물 주는 방법도 중요하고요, 그리고 흰가루병이라든지 녹균병이 최대한 안 걸리게 해야 되고요, 그리고 뿌리 할착을 땅속에 3배 이상 많이 하게 되면 또 수확을 많이 하고요. 이제는 좀 있으면 6월달이 되고 하면은 기온이 올라갑니다. 기온이 올라갔을 때 지혜를 낮춰 가지고 하면 또 뿌리 할착이 많이 되거든요. 6월달 되면은 지혜를 낮추는 농법을 써야 됩니다. 그래야지 생육 활동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오이 잎들이 최대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광합성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오이잎하고 안 겹쳐야 됩니다. 제가 뭐 옆에 텃밭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,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오이잎하고 겹쳐버리니까 쪼맨한데도 불구하고 벌써 노견하고 흰가루 다 버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오이가 10개 따기도 쉽잖아요. 그래서 오이잎하고 안 겹치려고 하면은 오이는 마디마디마다 작을 때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마디마디마다 계속 묶어주면 좋아요. 그러면은 안 겹칩니다. 그리고 묶을 때도 제일 마지막에 마디는 야는 잘못 묶으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요. 요거 지금 제일 위에 요거 하고 두 번째까지요. 두 번째 마디까지는 묶지 마시고, 여기 세 마디 되면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 되면 요것도 묶으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오입이 전체적으로 안 겹쳐요. 안 겹쳐야지 야들이 결국은 흰가루라든지 노균이라든지 적게 오고, 그러고 야들이 광합성장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뿌리 활착이 많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오이가 최소한 50cm 키 자랄 때까지요, 그 오이, 작은 오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그 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은, 그게 있으면은 오이들이 처음부터 힘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성장을 잘 못해요. 제가 보시면은 요런 거 작은 이런 거 있죠. 꽃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저는 다 제거를 거의 해놨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, 요런 것도 지금 제거해야 되고요. 요 작은 잎 있죠. 이것도 제거. 그러고 이 잎을 제거하실 때 너무 여기 딱 붙여가 제거를 하시면 안 돼요. 최소한 3, 4cm 놔두고 따줘야 됩니다. 여기 잎을 제거하실 때도 전체적인 잎장수가 10장 이상 될 때 제거해야 됩니다. 그럼 만약에 10장이 안 되는데 밑에 잎이 노균이 보인다 싶으면 빨리 제거하면 좋아요. 근데 모종 심기 전에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, 제일 밑에 떡잎은 제거하고 심어야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제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작은데, 여기도 오이 열려있죠. 오이가 열리고 꽃도 피는 거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. 여기도 쪼매내도 여기도 제거해줘야 되고요. 여기도 다 제거해야 되고요. 그리고 오이잎이 이제 오이 심은 지가 대체적으로 보시면, 저도 이제 23일 차인데 제가 웃그름은 살짝이 줬어요. 내 오이잎이 웃그름 방법도 다 달라요. 내 오이잎이 엄청나게 새카맣고 성장을 잘한다 싶으면은 NK 비료 양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. NK가 비료는 좋은 비료입니다. 근데 그 영양분이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. 주실 때도 바로 옆에요, 바로 옆에 주지 마시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소한 한 25cm 이상 떼어가 줘야 됩니다. 떼어가지고 줄 때도 그냥, 그 멀칭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요 중간에 있잖아요. 중간에 주면 되고요. 멀칭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뺑 돌아가면서요,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면은 주고 물 주면 됩니다. 뭐 비료 양은 오입이 굉장히 진하다 싶으면은 양을 한 숟가락 좀 안 되게 주시고요. 근데 내가 오이가 조금 덜 자란다 싶으면은 조금 더 주는 게 좋아요. 근데
오이가 아예 안 자라는 게 있어. 노리땡땡하게. 그런 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두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. 토양 속에 완수가 안 된 퇴비가 많이 들어가면 노리땡땡할 수 있습니다. 그 가스장애 일어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토양 속에 영양분이 아예 없으면은 노리땡땡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아예 없는 토양은 잘 없어요. 그래서 노리땡땡한 그런 오이는 웃그름을 또 주면 안 되고요. 뭘 줘야 되냐면은 내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최대한 땅에 퇴비가 없는 성분의 토양을 오히려 여기서 한 30cm 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미를 살 파가지고 넣어주면 좋습니다. 그 넣어주면 오히려 한 일주일만 지나도 잎들이 다시 새카맣게 살아납니다. 오이가는도 자라잖아요. 자라면은 이 정도 올라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오이는 키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순도 다 키우고 엄마순도 다 키우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순이 쭉 올라가면은 아들순이 나와요. 근데 언제부터 아들순을 키우냐면은 한 이쪽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7, 80cm 넘어가면은 아들순을 다 뺍니다. 아들순 다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잎들이 광합순이 잘 받게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지주대를 3개를 꼽아 일하시면은 오이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. 근데 한 개밖에 못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이를 쪽발이 올려가지고요. 쪽발이 올려가지고 이쪽에서 다 감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뭐 생산량은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. 요렇게 지입들 하시더라도 삼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요. 줄을 치시면은 그 영양분 웃그름 관리만 잘 해주시고 하시면은 웃그름하고 마그네슘하고 그 다음에 칼슘제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. 그 세 가지만 잘 해주시면은 그 아들순도 잘 키워가지고요. 아들순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 잎을 광합순 잘 받도록 해주면 됩니다. 아들순이 잘 나온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토양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. 굳이 아들순에서 수확할 수 있는 거를 아들순을 자를 필요 없어요. 아들순을 잘라버리면은 엄마순밖에 수확을 못하죠. 그러면 100개 수확하기 힘들어요. 아들순을 나오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아들순을 계속 잘라버리면은 뿌리 양이 줄어집니다. 왜냐하면은 잎수가 있는 만큼 뿌리 양이 또 활착이 많이 되거든요. 그게 또 전문 용어로는 이제 TR6 하는 건데요. 그리고 그것까지 뭐 설명하면 길어지고요. 여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아들순이 이게 아들순 하면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. 원줄로 계속 쭉 올라가면은 나중에 옆에 겹선 끝이 나와요. 그게 아들순이거든요. 아들순이 쭉쭉 잘 나오면은 결국에는 뿌리 양이 많기 때문에 결국 아들순에서 수확을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쯤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23일 차거든요. 제 같은 경우는 요거 마그네슘 공급을 한번 해줬습니다. 마그네슘 공급을 왜 해야 되냐면은 질소 인상가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. 질소 인상가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장을 좀 잘 해주게 합니다.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제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특히 6월달, 7월달, 특히 7월달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요. 더워지면은 이거 오이들이 지쳐버립니다. 근데 마그네슘 공급을 잘하게 되면은 오이 잎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근데 그거를 7월달에 하면 늦어요. 늦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아요. 마그네슘 연면 시비 하실 때 농약방 가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거 비싼 거 있습니다. 고순도 마그네슘 사셔가지고 거의 물 한 말에 한 20g 정도 해가지고 이 전체 연면 시비에 좀 됐으면 좋습니다. 하실 때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. 그래 하시고 다시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요 칼슘제를 또 공급해 주면 좋습니다. 칼슘제를 공급해 주면은 이제 야들이 질소 이상가리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잘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작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. 영양 생장하고 생식 생장을 어느 정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칼슘제 공급을 또 좀 해줘야 됩니다. 그래도 칼슘제 그렇다고 뭐 매일 하는 거는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.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.
하실 때 칼슘제하고 마그네슘 같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하는 게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. 같이 되어 있는 거 팔거든요. 따로따로 하는 게 작물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더 오이한테는 월등히 좋습니다. 그거 하실 때도 내가 웃그름을 주는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하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은 질소 인산가리가 들어갔을 때 뿌려놨을 때 바로 마그네슘 뿌려놓으면은 흡수율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났어요. 질소 인산가리 뿌리고 나서 5일에서 일주일 지나서 마그네슘 공급하면 좋습니다. 그러고 또 제가 또 물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오이는 이제 이미 이 정도 키가 이 정도 많이 컸으면은 저도 키가 봤을 때 10cm, 한 20cm, 한 30cm는 충분히 이상 되겠네요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점점 물을 많이 먹습니다.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은 3일에 한 번 주면 늦어요. 오늘 주고 나서 내일 못 주면 그 다음날은 줘야 됩니다. 오이는 물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왜 그렇게 주라 하냐면은 일기예보로 보시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5분줄 열 되면 30도까지 올라가요. 뭐 강원도 같은 데도 28도, 29도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면은 정산작용도 많이 합니다. 입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거죠. 그래서 오이는 안 그래도 물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까지 많아지면은 오이들이 생각만큼 그 성장을 잘 안 합니다. 결국에는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돼요. 나중 되면은 오이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면은 거의 오이는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면 거의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. 근데 또 주말 농장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물을 한 번밖에 못 주거든요. 그러신 분들은 뭐 2리터짜리 PT병 꼽아 넣으셔도 되고요. 안 그러면 2리터 PT병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그 큰 통이 있거든요. 우리 정수기 물통 있죠. 텃밭 하신 분들은 물통 그 뭐고 오이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심진 않잖아요. 정수기 물통 그게 1.8리터입니까? 하여튼 그거 통 크다는 그거 위에가 제주거 구해가지고요. 밑에 바늘 송곳을 뚫어 가지고요. 너무 밑에 뚫으면 물이 안 나오거든요. 요 지표면보다 조금 높게 뚫어 가지고 하면은 그 물이 그 송곳과 뚫어 가지고요. 송곳 그냥 뚫으면 잘 안 뚫히거든요. 그 뭐 나이타카 달구턴 달가 가면은 뚫어집니다. 그게 뜨겁기 때문에요. 그래가지고 큰 통을 놔둬야 됩니다. 큰 통, 아주 큰 통. 그 통 전체를 결국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다 먹어도 물이 모자랍니다. 오이가. 제가 오늘은 그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오이 지금 한 50cm 이상 클 때까지는 뭐 꽃이든지 열매든 다 따줘야 되고요. 그 묶어주는 것도 마지막 있죠. 하나, 둘. 요게 2개 놔두고 3개 되면 또 묶어야 돼요. 그 자주 묶어줘야지 야들이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골병이 안 들어요. 그러고 골병도 안 되지만은 여기 잎들이 광합성 잘하고요. 그리고 웃그름 주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고요. 그러니까 웃그름을 내가 오잎 상태를 봐가면서 주셔야 되고요. 지금 시기에 노리 땡땡 하면은 그 분명히 저게 땅에 토질에 문제가 있습니다. 토질에 가스가 차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생흙을 좀 넣어주면 좋고요. 그 제가 물 주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. 마그네슘 주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칼슘제 주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. 이게 지유대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. 지금이라도 수확을 많이 하실 분들은 오이 지유대를 한 개만 꼽지 마시고요. 이렇게 3개를 꼽으면 좋습니다. 그래도 제가 지열 낮추는 방법도 얘기 안 했네요. 비닐 멀칭 하신 분들은, 전문가분들은, 저게 농사 짓는 분들은 점적시설에 가서 지열 낮췄거든요. 텃밭 하신 분들은 지금은 아직 땅이 지열이 안 녹기 때문에 괜찮은데 낮 기온이 한 30, 2, 3도 올라가면은 오이 주변에 그 여기서 한 좀 떼어가지고 풀이 좀 올라오더라도 구멍을 좀 더 좋습니다.
뚫어붙이면 지열이 낮아지면 생산량이 많습니다. 멀칭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지열 낮출 준비는 거의 다 해놨거든요. 두둑에 지금 풀을 다 키웁니다. 풀 다 키워가지고 이 풀이 햇빛이 직사광선 안 받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있으면은 여기 지금 풀 있죠. 이제 옆으로는 이제 그 호미질 안 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호미질 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이미 뿌리 활착이 캐보면 여기서 이만큼 나와 있어요. 한 20cm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뿌리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이제 풀을 키웁니다. 풀을 키워가지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이거를 풀을 막 이만큼 막 20cm, 30cm 키우면 오이가 안 자랍니다. 요래 하시려고 하면 좀 부진을 하셔야 돼요. 텃밭 하신 분들은 면적이 안 많기 때문에 멀칭 하신 분들은 풀을 잘라주면 됩니다. 풀을 아무리 많이 키워도 5cm 이상 키우면 안 됩니다. 5cm 미만일 때 수시로 잘라주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풀이고 이 안에 전체가 거의 풀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풀로 멀칭하는 거죠. 풀로 멀칭하는데 풀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우리 산에 가보시면은 이 산에 나무들 있죠. 오이도 나중에 키가 많이 커버리면은 여 밑에 그늘이 되기 때문에 풀이 있어도 풀이 광합성 작용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폭풍 성장을 안 합니다. 그리고 야들이 뿌리가 힘이 더 좋고 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수시로 또 한 5, 6cm 잘라버리면 풀을 힘이 못합니다. 근데 풀로 멀칭을 딱 해놓으면은 지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이가 또 생육 활동을 잘해서 수확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풀을 딱 해놓으면은 미생물들 있죠. 땅속에 좋은 미생물들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또 오이 뿌리도 화착이 많이 되고 오이는 또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흰가루나 녹균 적게 걸리고요. 오이는 흰가루하고 녹균 걸리면 수확은 거의 10개 하기도 힘들어요. 나중 되면은 여기에 오이 잎들이 꽉 찹니다. 그래도 녹이나 흰가루가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. 오이 잎끼리 안 겹치게 하면요. 안 겹치게 하는 게 엄청나게 포인트입니다. 오늘은 오이를 잘 관리해 가지고요. 가을까지 오이 한 폭이 제가 50개에서 100개 이상 수확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 제 따라 하시면은 초보자분들도 한 50개는 충분히 합니다. 제가 오이 키우면서도 제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. 요래 하려고 하면은 조금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.